한국은행이 구명보트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제도 도입. 뱅크런이 뭡니까? 사람들이 은행이 망할 것 같다는 공포에 예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나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준비를 할까요? 더 이상한 건 불과 6일 전입니다.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을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는데 양동이로 퍼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명보트도 점검한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정부도 한국은행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RPMAB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선장이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냅니다. 일단 퍼내면 돼. 근데 다음날 물이 더 들어옵니다. 더 큰 양동이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날은요. 양동이 10개를 동원합니다. 배 밑바닥 구멍은 그대로인데 양동이 개수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5년 1분기 RP 잔액 0.5조 원이었습니다. 2분기 D조 원, 3분기 4.5조 원, 4분기는 무려 6.5조 원. 8개월 만에 13배가 늘었습니다. 양동이가 13배로 커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월 8일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양동이질이 아닙니다. 아예 바닷물을 배 안으로 퍼붓겠다는 선언입니다. 갚을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돈을 푸는 거니까요. 여기서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찍으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돌면서 14조 원의 효과가 납니다. 돈이 복제되는 겁니다. RP 식봉 호조 원 곱하기 14는 91조 원, 국채 매입 1.5조 원 곱하기 14는 21조 원, 합하면 110억 2조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조 원 이상이 시중에 풀린 겁니다. 80조 원이 어느 정도냐고요? 서울 강남 아파트 전체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으면 뭐가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첫째,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이 넘치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둘째, 부동산이 오릅니다. 유동성이 넘치니까요. 셋째, 주가가 오릅니다. 돈이 갈 곳을 찾아 시장으로 흘러가니까요. 실제로 부동산은 올랐습니다. 2025년 강남이 급등했죠. 주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공포의 시작입니다. 타이타닉으로 비유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선장이 걱정 마세요. 배는 안전합니다. 라며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공짜로요. 그런데 승객들 반응이 이상합니다. 고맙다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웃돈을 얹어서라도 더 달라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입에 진짜 가라앉나 보다.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엔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시장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히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건 뭔가 큰 구멍을 숨기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실제로 2025년 11월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20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왜요?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계산이죠. 역설적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사는 건 한국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불안하니까 금리가 오를 거고 그걸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80조 원씩이나 퍼부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PF 대출이라는 블랙홀이 전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PF 대출이 뭘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쉽게 말해 건설 사업에 빌려준 돈입니다. 문제는 이 PF 대출이 좀비가 됐다는 겁니다. 타이타닉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22년 배 밑바닥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때 용접공을 불러서 30분만 떼오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저 정도 금 가지고 뭘. 페인트 칠하면 안 보여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균열은 사람이 빠질 만큼 커졌습니다. 용접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배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사업의 보증을 거부하면서 채권이 부도났습니다. 고작 2천억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때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정부는 뭘 했을까요?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일단 돈부터 5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균열을 막은 게 아니라 페인트만 덧칠한 겁니다.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시행사들이 3년간 이자만 갚다가 완전히 깡통이 됐습니다. 땅을 팔아도 빚을 못 갚습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퍼붓는 80조 원은 이 좀비 PF들의 연명치료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2022년 영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즉각 반응했죠. 파운드 화가가 폭락하고
국채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영국이라는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4일 만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45일 만에 사퇴했고요. 침수구역을 즉시 봉쇄한 겁니다. 선장의 체면을 버리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한 거죠. 덕분에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2022년 레고랜드 사태부터 지금까지 3년간 한 번도 침수구역을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구역에 양동이를 배치하고 다 살리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배 전체가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침수구역을 봉쇄해야 합니다. PF 대출 중 회생 불가능한 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전체가 삽니다. 둘째, 양동이질을 줄여야 합니다. RP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금융 쇼크가 옵니다. 1년에 걸쳐 서서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셋째, 승객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현재 PF 부실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신뢰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은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장이 승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구명보트 점검해 둘게요. 듣는 순간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구명보트를? 뭔가 심각한 거 아니야? 시장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처럼 계속 양동이질을 하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 국민연금이라는 대형 펌프가 등장합니다. 한국 채권을 사주기 시작하죠.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배가 다시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 위기 넘겼네. 다들 안심합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펌프도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바닥납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합니다. 배가 다시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2027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틀어막았던 PF 대출이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됩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요. 환율이 1,600원, 1,700원까지 치솟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 장바구니가 텅 빕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지금 당장 침수구역을 봉쇄하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 PF 대출 일부를 과감히 정리합니다. 건설사 서너 곳이 월가울에 들어갑니다. 충격이 옵니다. 부동산이 10%에서 15% 정도 떨어지죠. 배 일부가 침수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이 드디어 제대로 하는구나 라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안정됩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옵니다. 배가 균형을 되찾는 거죠. 2027년에는요.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릅니다. 건전한 회사들이 헐값에 땅을 매입해서 새로운 개발을 시작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면 나중에 50%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이라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시에 터진 경우, 북핵 같은 안보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이럴 땐 최소한 양동이질 확대라도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배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계기판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시장이 한국을 얼마나 믿는지 보여주는 신뢰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3.5%입니다. 이 선을 돌파하면 외국인들이 탈출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배에서 쥐가 먼저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4% 이상이면 달러 자산 20%를 확보하세요. 3.4% 돌파하면 30%에서 40%로 늘리세요. 3.7%를 넘으면 비상입니다. 해외 자산을 50%까지 확대하세요. 두 번째, 계기판,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배가 얼마나 기울었는지 직접 보여주는 수평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고 단계는 3가지입니다. 1차 경고, 1,500원. 2차 경고, 1,550원. 위험 구간, 1,600원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500원 돌파하면 수입품 가격 폭등에 대비하세요. 생필품 재고를 확보해 두는 겁니다. 1차선 450원 넘으면 해외여행, 유학 계획을 재검토하세요. 센 수백 원을 뚫으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고정비를 줄이세요. 세 번째, 계기판, 한국은행 RP 잔액입니다. 선장이 얼마나 패닉 상태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양동이 개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뭔가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임계점은 월간 증가 2조 원 이상입니다. 2조 원 이상 늘면 금융시장 불안 신호입니다. 3조 원 이상이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검토하세요. 5조 원 이상 증가하면 비상 상황입니다. 현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네 번째,
계기판, 국민연금 채권 매입 속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구원 투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배로 치면 예비 펌프의 연료량입니다. 임계점은 국민연금, 국내 채권 비중 25%입니다. 25%에 근접하면 금리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25%를 돌파하면 더 이상 방어선이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자산을 재배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기판, 뱅크런 조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승객들이 구명보트로 뛰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세 가지 신호를 주시하세요. 은행 예금 이탈 급증 뉴스, 저축은행 부실 보도, 금융감독원 긴급 점검 발표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행동하세요. 5천만 원 이상 예금은 분산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현금과 달러로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장기 투자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세요. 망설이는 게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양동이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이라는 구멍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배는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가판에서 음악이나 들으며 구경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2027년쯤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30% 이상 증발합니다. 배가 기울었을 때 구명보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선택, 오늘부터 계기판을 점검하며 대비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산 방어는 물론이고 오히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를 미리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배가 기울기 전에 구명보트 위치를 확인해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6개월만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 차이가 살아남는 사람과 침몰하는 사람을 가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